출상? 당신이 차려 먹던가. 그날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30해 넘게 밥 짓던 손을 멈추고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남편은 빈 잔을 들고 소리쳤죠. 미쳤어? 손님들 앞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먹는 밥, 이제부터 당신이 차리세요. 친구들이 웅성거리고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제 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인생 처음으로 밥 대신 자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죠. 이 평범한 여자가 곧 늦은 밥상이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요. 이번 영상에서는 술상만 차리던 60세 아내의 졸혼 선언과 반전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결혼 30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술상 차리기를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늘 친구들을 데려왔고 저는 그때마다 전쟁을 치렀습니다. 기름 냄새와 찌개 김이 뒤엉킨 부엌에서 저는 바쁘게 손을 놀렸고 그들은 제 손이 굳어가는 줄도 모르고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여보, 김치 좀 더. 아줌마, 물 좀요. 그들에게 저는 이름 없는 그림자였습니다. 손목은 굳고 허리는 휘었지만 누구 하나 제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자니까, 아내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잔인한 착각인지 저는 오늘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싱크대엔 말라붙은 찌개 냄비와 젓가락이 꽂힌 접시가 쌓여 있었습니다. 남은 반찬 냄새가 뒤섞이며 속이 미식거렸습니다. 제 삶도 그랬습니다. 정리되지 못한 잔반처럼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못한 시간으로 가득했습니다. 인수가 물 좀 갖다 줘. 남편의 무심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직접 떠드세요. 순간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졌고 식탁 위에 숟가락이 딱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앞치마 끈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손바닥에 남은 양념 자국이 오래된 상처처럼 붉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는지, 언제 이렇게 표정이 사라졌는지 몰랐습니다. 창문을 열자 겨울바람이 흘러들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바람이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내 시간, 내 숨결이 제 안에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내 밥상은 내가 차립니다. 누굴 위한 상이 아니라 나를 위한 술상이죠. 그날 밤 저는 평생 처음으로 밥 대신 침묵을 차렸습니다. 그 침묵이 제 인생의 첫 한 끼였습니다. 남편의 친구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물컵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은 한껏 취해 웃고 떠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노래를 부르고 누군가는 제 안주를 흉봤습니다. 짜다, 맵다, 예전보다 맛이 없네. 그 말들이 칼처럼 제 귀를 베었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얘가 요즘 손맛이 떨어졌어. 늙어서 그런가 봐. 그 웃음소리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젓가락을 쥔 손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톱 밑에 고춧가루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 자국이 마치 제 인생의 얼룩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실 한쪽엔 빈 병이 쌓여갔습니다. 기름 냄새와 담배 연기가 섞여 공기가 눅눅해졌습니다. 시계는 11시를 넘어가고 저는 여전히 설거지통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직도 안 주무세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금방 끝나. 하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옆으로 가 앉았고 둘은 함께 웃으며 건배를 했습니다. 그 웃음이 제 등 뒤에서 오래 맴돌았습니다. 그 속엔 가족의 온기가 아니라 제 자리를 지워버린 냉기가 있었습니다. 싱크대 앞에는 잔반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김치 국물이 흘러내리고 그릇에 남은 밥풀이 말라붙었습니다. 그걸 치우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치우는 사람이 되었을까? 어릴 적 꿈이 뭐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그림자.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접시를 헹구고 물기를 닦았습니다. 손끝이 불어 하얗게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틈 사이로 찬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바람 속에 희미하게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 듯 했습니다. 인수가, 이제 그만해도 돼. 하지만 저는 고개를 떨군 채 그릇을 폭에 쌓았습니다. 그게 제 버릇이자 제 인생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뒤에도 저는 혼자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이 빠지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물소리가 제 마음 같았습니다. 계속 흘러가지만 어디에도 닿지 못하는 인생 같았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설거지물과 함께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잔반의 산 앞에서 오늘도 제 존재를 조금씩 지워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어머님. 옆집 미자 씨가 봉투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시니어 요리봉사단 모집이라 적힌 전단지였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요리 잘하시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녀는 환하게 웃었지만 저는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끝엔 아직 어젯밤 남편 술상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제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시장에 들렀습니다. 겨울 햇살은 따뜻했지만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배추와 무 말린 멸치가 쌓인 좌판 앞에서 저는 잠시 멈춰 서 있었습니다. 사모님, 오늘은 좀 힘이 없어 보이시네. 단골 상인의 말에 저는 웃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아팠습니다. 힘이 없다는 건 사실 제 안에 불이 꺼져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저녁엔 준수랑 술 한잔 할 거야. 안주 좀 미리 해놔. 그 말에 제 발이 멈췄습니다. 냄비를 들던 손이 저절로 힘을 잃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부엌 의자에 앉아 전단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재능을 나누며 인생을 바꾸다. 그 문구가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인생을 바꾼다, 내가? 가슴 안쪽에서 조용히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남편의 웃음소리가 거실 문틈을 타고 흘러들어왔습니다. 잔소리도 한숨도 이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창문을 살짝 열고 겨울 바람을 맞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쳤지만 저는 오히려 숨이 트였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교회 종소리가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혹시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줄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전단지를 베개 옆에 두고 잠들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은 편안했습니다. 마치 내일이 아주 오랜만에 내 이름으로 시작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건 희망이라 부르기엔 너무 조심스러웠지만 분명 제 안에서 처음으로 미약한 불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오래된 식탁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첫날을 위한 요리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줌마, 김치 씻었어요? 짜다던데. 남편의 친구 하나가 비아냥대며 웃었습니다. 그 말에 다른 친구들이 낄낄거렸습니다. 아이고, 나이 드니까 손맛이 다르네. 이제 은퇴해야겠어. 그들의 웃음소리가 제 귓가를 찢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멈춘 채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웃으며 말을 받았습니다. 얘가 요즘 감이 떨어졌어. 손이 굳었나 봐. 그 말에 모두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 속에서 제 존재가 바닥까지 깎여나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 이름 있어요.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제 쪽을 돌아봤습니다. 아줌마 말고 인숙이라고 불러주세요. 순간 술잔을 들던 손이 멈췄습니다.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야, 분위기 망치지 말고 들어가서 좀 쉬어. 저는 웃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 집에서 쉰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 한마디에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와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치찌개는 이미 식어버렸고 기름이 둥둥 떠 있었습니다. 스테인리스 뚜껑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입꼬리는 내려가 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얼굴로 30년을 살아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제 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손님상, 명절 밥상, 제사상까지 어느 하나 제 의지로 차린 건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젖은 앞치마 자락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앞치마를 벗어 걸어두었습니다. 바람이 제 손끝을 스치자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 눈물에는 억울함보다 피로가 더 많았습니다. 한없이 참아왔던 날들의 무게가 그 바람 한 줄기에 모두 실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불을 끄고 부엌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안에서 무언가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2번 다시 이 밥상엔 내 이름을 올리지 않겠다. 그 다짐이 제 안에서 천천히 뜨거운 불로 피어올랐습니다. 그건 분노였고 동시에 처음 느껴보는 해방이었습니다. 봄 되면 장독을 옮길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마치 제 안에 숨어있던 또 다른 목소리 같았습니다. 이 집을 떠나겠다는 생각을 처음 한 건 그날이었습니다. 더는 참고 살면 제 자신이 없어질 것 같았습니다.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문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통장, 도장. 그동안 남편이 관리하던 모든 서류의 사본을 조용히 챙겼습니다. 혹시 들킬까 싶어 숨소리까지 죽였습니다. 여보, 뭐해?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자
저는 재빨리 서류를 덮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리 좀 해요. 그는 관심도 없다는 듯 TV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 무심함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그 틈에 다시 봉투를 꽉 묶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제 마지막 용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자 아들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또 혼자 설거지 하세요? 저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익숙하잖아.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더 이상 제 불행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로만,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다 보니 정작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이 봉투를 넣었습니다. 혹시 모를 나를 대비한 이별의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내일이라도 떠날 수 있도록 아무도 모르게 제 짐을 하나둘 정리했습니다. 옷 몇 벌, 작은 주전자, 오래된 조리도구 하나. 누가 보면 별것 아닌 물건들이지만 그건 제가 제 자신으로 돌아가기 위한 작은 조각들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이 어쩐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눈빛이 여전히 피곤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건 분명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그 한마디가 방 안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주 깊게 잠이 들었습니다. 마치 낡은 문을 조심스레 닫고 새로운 문 앞에 서 있는 꿈을 꾸는 사람처럼 느꼈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제 이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턴 각자 살기로 해요. 그 말을 꺼내기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술상을 차리라며 신문을 던졌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라는 제목이 쓰여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했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이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빈 접시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밥은? 없어요. 오늘부턴 각자 알아서 드세요. 남편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인수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 밥상 차리는 일 오늘로 끝이에요. 제 목소리는 놀랍게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벌떡 일어나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다 뭐 때문이야? 누구 꼬임에 빠진 거야? 아무도 아니에요. 그냥 저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자신을 지켜준 대답이었습니다.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버지랑 싸우지 마요. 이건 싸움이 아니야. 정리야. 제 눈앞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안도였습니다. 엄마, 진짜 나가실 거예요? 그래, 엄마도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보려 해.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마음 아팠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방 안에서 옷 몇 벌과 통장을 챙겼습니다. 낡은 가방 지퍼가 잠기자 묘한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오래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남편이 따라 나왔습니다. 진짜 나갈 거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이제 제 밥은 제가 차려 먹을게요.
그 한마디가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집을 떠나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이 트였습니다. 발걸음마다 무거웠던 세월이 조금씩 벗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길끝에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이 희미했지만 분명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인수가, 이제 진짜 내가 사는 거야. 그 목소리가 겨울밤을 가르며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잘 오셨어요. 인숙님 맞으시죠? 여성센터의 박 소장이 반갑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네, 요리봉사단 모집한다는 글 보고 왔어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들렸습니다. 처음으로 인숙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30년 만에 제 이름이 다시 입 밖으로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센터 안은 분주했습니다. 앞치마를 맨 아주머니들이 커다란 솥을 저으며 분식 냄새를 풍겼습니다. 여기 국물간 봐주세요. 한 봉사자가 국자를 건넸습니다. 국 한 입을 떠먹는 순간 마음 한켠이 녹아내렸습니다. 괜찮네요. 딱 좋아요. 제 말에 그들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남편의 술상에서 들었던 비웃음과 달랐습니다. 진심이었고 따뜻했습니다.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차리는 밥상도 진심으로 하면 내 상이 될 수 있다는 거요. 며칠 뒤 저는 센터 구석 조리실을 빌려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늦은 밥상이었습니다. 오래 미뤄둔 제 인생처럼 늦게 시작하지만 따뜻한 밥상을 뜻했습니다. 첫 메뉴는 미역국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이 생일엔 꼭 미역국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박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인숙님 손맛이라면 다들 좋아할 거예요. 그 말이 제게는 세상의 어떤 칭찬보다 컸습니다. 첫 주문은 노인복지관에서 왔습니다. 도시락 10개, 미역국 10통. 가게라 부르기도 민망한 부엌이었지만 저는 새벽부터 다시 국을 끓였습니다. 김이 피어오르자 마치 제 지난 날이 천천히 정화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국물이 끓는 소리가 제 심장과 닮아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팠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한 아주머니가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 국 너무 따뜻해요. 사람 손맛이 느껴져요. 그 말에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30년 동안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게 벽에 종이를 붙였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밥은 아직 따뜻합니다. 그 문장을 적으며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끓인 첫 국의 간이었습니다. 등기호, 여기 도장 찍어주세요. 택배 기사가 내민 노란 봉투를 받아들었을 때 가슴이 이상하게 쿵 내려앉았습니다. 발신인은 낯익은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의 술친구, 늘 집에 드나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상표권 침해 및 영업방해 금지 통보. 굵은 글씨가 눈에 박혔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센터 사무실로 달려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박 소장이 조심스레 문서를 펼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늦은 밤상이라는 이름으로 등록했다네요.
늦은 밥상이 아니라 늦은 밤상이요? 비슷하다고 문제 삼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거죠.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나를 흉내내서 먼저 등록한 건가? 서류 끝에는 남편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또 그 사람들이구나. 인숙님, 당황하지 마세요. 사실관계부터 정리해요. 박 소장이 제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법률 용어, 서류 절차, 증빙 자료. 그 단어들이 낯선 외국어처럼 들렸습니다. 손에 들린 봉투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제가 어렵게 쌓아 올린 삶의 첫 벽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게에 불을 끄고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부엌에 김 빠진 미역국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또 빼앗기는 걸까? 그 말이 저도 모르게 흘러나왔습니다. 오래전 남편의 술상처럼 이번에도 제 손으로 차린 밥상이 누군가의 손에 넘어갈까봐 두려웠습니다.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종이들이 흩날렸습니다. 그중 한 장이 제 발끝에 닿았습니다. 등록심사 대기 중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겨우 붙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다시 마음이 조금씩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이번엔 뺏기지 않겠어요. 그 다짐이 김처럼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불안은 여전히 곁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저는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여기 그 혼밥도 따뜻하게 해준다는 밥집 맞죠? 한 젊은 여자가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회사 명찰이 달린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냄새가 나서요. 한번 와봤어요.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소고기 미역국이에요. 여자는 의자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제일 싫었는데 여긴 좀 다르네요. 그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에 따뜻하게 닿았습니다. 그녀의 숟가락질이 느려질수록 제 손은 더 바빠졌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국이 빨리 동났습니다. 며칠 뒤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늦은 밥상 사장님이세요? 블로그 보고 연락드려요. 블로그요?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난리예요. 혼밥도 위로받는 밥집이라고.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손님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부터 야근하는 간호사까지 하루에도 수십 그릇의 밥이 나갔습니다. 누군가는 혼자 와서 울었고 누군가는 말없이 그릇을 쓰다듬고 갔습니다. 그들의 표정 속에 옛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하루는 단골이 된 노신사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밥은 사람 냄새가 나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이 밥엔 사는 힘이 있어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의 친구들에게 들었던 말은 짜다, 식다, 별로다였는데 이제는 누군가가 제 밥에서 위로를 느낀다 하니 그보다 큰 보람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 소장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요즘 기사도 나왔어요. 혼밥을 위로하는 늦은 밥상이라네요. 기사요? 사람들이 사장님 이야기 보고 울었대요. 저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화면 속에 제 얼굴이 있었고 그 옆엔 늦게 핀 인생의 국물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건 부끄러움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실감이었습니다. 문 닫을 시간이 되어 불을 끄려는데 한 중년 여성이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 내일도 문 열죠? 네, 매일 열어요. 혼자 살아서 밥이 제일 힘들었는데 내일도 올게요. 그녀가 돌아서자 바람이 가게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엔 미묘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제 손끝에 닿으며 말했습니다. 이 밥상, 이제 정말 내 것이구나. 저는 조용히 불을 끄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제 손은 식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제 밥손을 따뜻하게 덮여주고 있었습니다. 들었어? 그 밥집, 남편 밥상 훔쳐다 판다더라. 시장 골목에서 그런 말이 들렸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귀를 의심했지만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원래 남편이 요리 잘했대. 그걸 흉내 냈다잖아. 사람들의 웃음이 등 뒤를 찔렀습니다. 그 소리에 손끝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인숙님 괜찮아요? 함께 온 박 소장이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말했지만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가게로 돌아와 냄비를 올리려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국간장을 따르다 쏟아버렸습니다. 아이고. 그 순간 오래된 두려움이 다시 스며들었습니다. 남편의 조롱, 친구들의 비웃음, 그 모든 기억이 불쑥 되살아났습니다. 역시 나 혼자선 안 되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박 소장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인숙님, 레시피랑 조리 과정 다 기록해요. 흔들릴 때는 증거가 제일 큰 힘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책을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미역국 재료, 간장 비율, 끓이는 시간까지. 글씨가 삐뚤어졌지만 그 기록이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인숙님 손맛은 흉내 못 내요. 그건 살아온 세월이 만드는 거예요. 박 소장의 말에 눈물이 살짝 고였습니다. 그 말이 제 안의 불안을 조금 덜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꼭 뒤늦게 밀려왔습니다. 냉장고가 갑자기 멎었습니다. 식자재가 상하기 시작했고 가스불도 약해졌습니다. 이상하네. 어제까진 멀쩡했는데. 손님은 줄고 예약 취소 전화가 잇따랐습니다. 죄송해요. 요즘 평이 좀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칼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부엌 한가운데 서서 하얗게 김이 빠져나가는 냄비를 바라봤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마음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문을 닫고 혼자 국자를 씻었습니다. 물살이 세게 흘러나와 손등에 튀었습니다. 그 물이 눈물인지 물인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들창문 사이로 스며들었고 그 바람이 제 손끝의 떨림을 잠시 멈춰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인수가. 또 지나갈 거예요.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비록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조차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저는 다시 불을 켰습니다. 거래 정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은행 창구 직원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상표권 분쟁 관련해서 잠정 보류 조치가 들어왔습니다. 순간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화면 속 제 통장 잔액 옆에는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 빨간 줄이 마치 제 인생 전체를 긋는 선처럼 보였습니다. 손끝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직원이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일시적인 조치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큼 사람을 더 불안하게 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며느리 혜진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은행 좀. 일이 꼬였어. 무슨 일인데요? 통장이 막혔대. 제가 힘없이 대답하자 그녀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혹시 시아버님 쪽인가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혜진이 조심스레 물컵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혼자 힘으로 버티지 마세요. 그 말에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했는데 이 정도는 흔들려야 제맛이죠. 하지만 그 웃음 뒤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가게 장부를 펼쳤습니다. 빨간 펜으로 표시된 미수금 세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밀린 납품비, 전기요금, 재료비까지 한 줄 한 줄이 제 손끝을 베어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그 말이 혼잣말처럼 새어나왔습니다. 이름으로 처음 시작한 가게였지만 지금은 제 존재마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벽에 붙여둔 손님 후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혼자여도 괜찮았어요. 그 문장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손으로 닦아보니 눈물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 눈물 자국 사이로 괜찮았어요 라는 글씨만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래, 그래도 괜찮았잖아요.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몸은 무겁고 마음은 텅 비어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꺼진 건 아니었습니다. 잔불처럼 희미하게 남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건 포기하지 않겠다는 미약한 온기였습니다. 그 온기가 제 안에서 마지막 숨처럼 살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좀 봐주세요. 혜진이 조심스레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무슨 서류야? 손끝이 떨렸습니다. 봉투 안엔 상표 출원 등록증이라는 글씨가 선명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제 이름 박인숙.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 이름으로 등록된 거야?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달 전에 제가 대신 신청했어요. 시아버님 친구가 흉내 내길래 선점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혹시나 오해받을까봐 말씀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그 말에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아니야, 내가 나 대신 해줬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파일을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거래정지 관련 서류예요. 은행에서 해제 절차 들어갔어요. 며칠이면 정상화될 거예요. 그게 정말이야? 네, 걱정 마세요. 남편이 직접 알아봤어요. 그 이름에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아버님이 친구한테 항의했어요. 인숙이 밥상은 흉내내지 말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 안이 꽉 막혔습니다. 믿고 싶지 않던 마음의 벽이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지켜준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가게 다시 열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늦은 밥상은 어머님 이름으로 등록돼 있어요.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움켜쥐었던 불안과 오해가 눈물로 씻겨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혜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싸우지 마세요. 우리 같이 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게 이토록 따뜻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불빛이 반짝이며 부엌을 밝혔습니다. 한동안 바라보다가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 이름으로 지켜낸 밥상, 이제 진짜 시작이네. 국자로 냄비를 휘저으니 김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 김이 눈물과 섞여 허공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건 지난 고생의 흔적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다시 밥을 지었습니다. 이번엔 누군가의 밥상이 아니라 제 인생을 위한 밥이었습니다. 오늘은 늦은 밥상이 다시 문을 여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무슨 날이에요? 그냥요. 제 인생이 새로 시작하는 날이에요. 제가 웃으며 대답하자 모두가 함께 웃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금세 꽉 찼습니다. 따뜻한 국물 냄새가 좁은 공간을 채웠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평생 누군가의 술상만 차리며 살았어요. 하지만 오늘부턴 제 이름으로 밥을 짓습니다. 이 밥상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순간 박수가 터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맞잡았고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소리들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가게 한켠에서는 박 소장이 기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늦은 밥상이에요. 혼밥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밥상이죠. 기자는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사장님, 어떤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제 밥은 늘 누군가를 위해 차렸어요.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차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다른 사람 밥도 따뜻해지더라고요. 그 말에 기자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방에서는 혜진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어머님, 주문 3개 더요. 그래, 국은 내가 볼게. 우리는 눈을 마주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피로보다 희망이 더 많았습니다. 손님이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면서 말했습니다. 이 밥상 덕분에 힘이 나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삶이 다시 저를 부르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문 닫을 시간이 되자 불을 끄기 전 저는 가게 중앙에 놓인 테이블을 바라봤습니다. 그 테이블은 오래된 제 술상과 같은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위에 놓인 건 술병이 아니라 밥그릇과 국, 그리고 작은 꽃병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이게 내 마지막 술상이야. 이 밥상은 더 이상 눈물로 차리지 않을 거야. 그 순간 마음이 환하게 비워졌습니다. 비로소 제 안에 평화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수가 잘했어. 정말 잘했어요. 가게 문 앞에서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얼굴, 손엔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미역국 좀 살 수 있을까? 그 한마디에 마음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여기선 누구나 손님이에요. 앉으세요.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가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식탁 위를 더듬었습니다.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더라. 잘 됐다. 네, 덕분에 바빠요. 저는 간단히 국을 퍼담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입 삼키더니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 국 맛 참 낯익다. 그럴 거예요. 예전에도 많이 끓였으니까요. 제가 미소 지으며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가 천천히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너한테 돌려주려고. 봉투 안에는 통장과 작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내 이름을 늦게 배웠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제 눈이 시리게 아팠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술은 끊었어. 재활원에서 나왔어. 다시 밥 배우고 싶다. 이번엔 내가 내 밥상 치울게.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난 이제 내 밥상에 혼자 앉을 줄 알아요. 그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깥에선 겨울바람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가끔 와도 되겠지? 그 물음에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손님으로라면요. 언제든요.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럼 손님으로 올게.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뒤돌아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수가 참 많이 늦었지? 괜찮아요. 늦은 밥이 더 따뜻할 때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유리창 너머로 그의 뒷모습이 작게 멀어졌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젠 미움보다 연민이 남았고 연민 너머엔 아주 작지만 평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용서는 돌아가자는 말이 아니라 다시 묶이지 않겠다는 다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국자를 들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냄비 속에서 국물이 잔잔히 끓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제 마음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비로소 과거와 현재 사이의 경계를 지켰습니다. 그 경계 위에서 제 인생이 단단히 서 있었습니다. 밥 한 숟갈에 사람이 산다. 요즘 저는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처음엔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한 말이었지만 지금은 제 자신에게 들려주는 말이 되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면 언제나 미역국 향이 먼저 반깁니다. 벽에는 늦은 밥상이라는 간판이 햇살을 받아 반짝입니다. 그 글씨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처음 이 간판을 달던 날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떨림이 사라지고 대신 평온이 남았습니다. 아들은 주말마다 배달을 돕습니다. 엄마, 요즘 주문 엄청 늘었어요. 축하해요. 그렇지? 이제야 내 밥이 사람들한테 닿는 것 같아. 저는 웃으며 국을 푸고 혜진은 계산대에서 영수증을 정리합니다. 가끔은 남편에게서도 편지가 옵니다. 오늘은 재활원 동료들한테
내 얘기를 했어. 이제 나도 누군가의 밥을 차리고 싶다. 그 글을 읽을 때마다 눈가가 시려집니다. 이젠 그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결국 제 인생의 한 페이지였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점심이 끝난 오후 잠시 가게 불을 끄고 앉았습니다. 빈 그릇 위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릇에 맺힌 물방울이 마치 눈물처럼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의 짠맛이 남은 따뜻한 여운이었습니다. 문을 닫기 전 저는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이젠 괜찮아요. 정말로요. 그 말이 공기 속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한없이 가벼워졌습니다. 긴 세월 동안 쌓인 상처와 원망이 따뜻한 국물 속에 천천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국자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어둠이 내렸지만 거리의 불빛이 고요히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이 꼭 저를 향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삶이란 어쩌면 이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뜨겁게 끓이고 넘치고 식어도 다시 불을 켜면 언제든 이어지는 것. 그게 밥이고 그게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조용히 문을 엽니다. 어서 오세요. 늦은 밥상입니다. 오늘 밥 따뜻하게 드실래요? 그 말에 손님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웃음이 제 하루의 보상이 됩니다. 그리하여 저는 또 한 숟갈의 여운을 남깁니다. 그 여운이 제 인생의 마지막 국물처럼 따뜻하게 남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밥 한 끼와 같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식히고 너무 식으면 다시 데워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 한켠을 따뜻하게 덮어주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또 다른 인생의 밥상을 함께 차워주세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인생 밥상은 오늘도 따뜻하길 바랍니다.